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전자재 값이 인상을 많이 했고 토지가도 인상을 했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 요소가 좀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상품이 달라지게 되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플러스 류동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플러스 임재일 과장입니다. 전세 사기, 역전세난, 금리 인상, 미분양 물량 증가, PF 대출 문제, 전자재 값 급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데요.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알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형 빌라가 전세 사기의 화두에 있거든요. 소형 빌라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많이 없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값을 받아서 차익 부분을 자기들의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게 전세 사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집주인의 재무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겨지다 보니 위험 요소가 좀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개선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장점만 부각되는 제도로 남기를 바랍니다. 역전세난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매가의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이슈인 거고,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역전세난이라고 하거든요. 역전세난은 결국 금리 인상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그로 인해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역전세난 현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전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심해져서 전세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심리들이 발생을 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갑작스럽게 세입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큰 목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금리죠. 결국에는 미분양에 대한 이슈는 아파트 물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가 부족하다 보니 미분양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미분양 매물이 많다라는 것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현재를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미래를 분양하는 분양 상담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상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파트처럼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받아 이자를 감당하게 되는 수익형 부동산 위주 분양을 하다 보니 공실에 대한 리스크만 없다면 금리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셜의 약자인데 금리 인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나 회사를 보고 나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사업성 자체를 보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시행사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땅에 대한 대출의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대출 승인이 안 나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 지금과 같은 PF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신규 현장들은 이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F 대출을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분양 성과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재 값이 인상을 많이 했고 토지가도 인상을 했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올랐다 보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PF 대출을 승인해주기 위해서 분양 성과를 보는데 이 분양가로는 절대 분양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97년도 IMF와 08년도 리먼 사태 때도 똑같았었어요. 전자재 값 상승은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한 번씩 이뤄졌었거든요. 부동산 하락론자와 상승론자는 언제나 같이 공존해 왔는데요. 이것보다는 추후에 떨어질 거다, 계속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다. 결국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내가 3, 4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 국민평형 34평형 정도 살 수 있었다면 현재는 5, 6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 신도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융위기는 10년 주기로 지속적인 반복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금리 인상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에 폭락기가 왔고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이후 금리 안정 시기가 오고 고압기를 거쳐 급등기가 지나게 되며 폭등기를 겪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거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야 하는 그 영업의 방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시장이 좋았을 때와 안 좋았을 때 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다면 굉장히 큰 위기라 생각했겠지만 과거에 이미 2번이나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악재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더욱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외부에는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고소득 직종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영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영업사원들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지속적인 방법들을 갈구한다면 위기가 아닌 위기 속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